안녕하세요. 피티언입니다. 다이어트 스토리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진짜일까? 궁금했던 것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간혹 나이살이 찐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아님 그냥 속설일 뿐일까요? 우선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칼로리보다 우리가 식음료의 섭취를 통해서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높다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 찐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계속 동일한 칼로리의 음식을 정량으로 섭취를 하시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이 찐다면 나이살이 찐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입니다. 활동대사량은 쉽게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실제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는 등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활동대사량은 나의 의지, 나의 활동에 따라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며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은 뭘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잠을 잔다고 가정해 봅니다. 우리의 몸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운동이나 활동으로 움직일 때보다는 덜 하겠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예측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운동을 하던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던 우리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호흡하는 거나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죠. 만약 하루 종일 호흡을 할 때마다 호흡을 제대로 하려고 신경 써야 되고 심장 박동을 우리가 스쿼트 운동하듯이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인생이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알아서 필수적인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자면서 꿈을 꿀 때도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간이나 위장 등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도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죠. 또 이외에도 기본적인 우리 몸의 체온 유지, 혈액의 생성, 상처의 치료, 세균과의 전쟁 등 정말 우리는 모르겠지만 무궁무진한 일들을 우리 몸은 알아서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관련 없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우리 몸은 상당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기본적인 칼로리를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보면 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친 칼로리보다 많이 섭취한다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게 되겠죠. 근데 이 기초대사량과 나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초대사량을 통계내어 산술적으로 평균치를 알려주는 기초대사량 공식이 있는데 해리스 베네딕트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고 기초대사량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물론 위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never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위 공식의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키와 몸무게는 기초대사량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크다면 기본적으로 몸이 크다는 의미니까 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혈액도 좀 더 만들어야 하고 필요한 세포들도 유지보수하기 위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것 같고요. 또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장기들은 운영하기 위한 칼로리도 더 소모될 것입니다. 즉 키와 몸무게가 크면
사용되는 기초대사량은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나이는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반비례 관계에 있네요. 즉,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이가 어린 경우 신체 활동이 왕성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유아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몸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몸 전체를 발달시키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기초대사량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키도 커야 되고 어깨도 넓어져야 하고요. 모든 기관이 성장해야 되니 많은 기초대사량이 필요하겠죠. 또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 장기 및 세포 등의 기능에 점점 저하가 되어 이들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점차로 느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보면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골절이 되면 뼈가 잘 안 붙는다고 하죠. 실제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뼈의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슬픈 일이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 능력도 떨어지면서 결국 우리의 기초대사량도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기초대사량을 토대로 추론해 본다면 이 영상의 제목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인 나이가 들면 살이 찔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O 라고 말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사용하는 칼로리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니 우리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동일한 활동 에너지를 사용해도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살이 찔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슬프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 찐다고 하는 이유도 그냥 속설이 아니라 기초대사량과 관련이 있는 정설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기초대사량을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우선 나이 들어서 나이살이 찌신다고 느끼는 분들 2가지 방법을 실천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게 먹자. 기초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그 칼로리가 체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되는 칼로리를 줄이는 식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번 스토리에서 말씀드린 유재석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둘째, 운동을 통해서 활동대사량을 늘리자.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로 늘릴 수 있는 활동대사량이 있죠.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전체 칼로리 소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에서 손해를 본 만큼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죠? 특히 운동 중 러닝이나 저희 채널에 있는 댄스 워크아웃 등 온몸 유산소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의 자율신경의 신진대사 촉진을 통해 기초대사량 자체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의 결론,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동일한 운동,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살이 찔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절식과 운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티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